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마다 피곤하고 식후엔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약을 꾸준히 드시라고 말하지만 약을 먹을수록 몸이 더 지치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제가 직접 확인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변화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약 대신 특정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진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 비밀을 오늘 차근히 풀어드릴게요. 당뇨약은 분명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혈당을 낮춰주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심해지고 어떤 분들은 간 수치나 신장 수치가 함께 나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은 혈당을 인위적으로 내릴 뿐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약이 우리 췌장의 운동 능력을 대신해주는 셈이죠. 그 결과 몸은 점점 스스로 일하지 않게 되고 혈당은 더 자주 요동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은자님은 약을 8년째 복용했지만 혈당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다고 합니다. 매일 피곤하고 손발이 저려 병원을 찾아도 결국 약을 늘려야 한다는 말뿐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무겁고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했습니다. 혈당을 재보면 공복에 180, 식후엔 250까지 올라가기 일쑤였어요. 약을 먹어도 숫자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나를 낫게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숫자만 잠깐 낮추는 걸까? 병원에서는 약을 늘리자고 했지만 그분은 더 이상 약의 개수를 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당뇨 관련 책도 읽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면서 식단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뭘 피해야 할지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먼저 아침에 먹던 식빵을 끊었어요. 대신 현미밥 반 공기에 나물 반찬을 곁들였습니다. 점심엔 고기보다 생선을 선택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간식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예전엔 출출하면 과자나 빵을 집어들었는데 이제는 작은 과일 한 조각으로 대신했어요. 특히 자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신맛이 강해서 처음엔 먹기 힘들었지만 먹고 나면 입안이 개운하고 속도 편했거든요. 2주 정도 지나자 몸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어요. 손발 저림도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혈당을 재보니 공복이 160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분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 이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도 놀라워하시며 지금 하시는 대로 계속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식단 관리를 계속 이어가라고요. 지금 그분은 3개월째 자몽을 꾸준히 드시고 있습니다. 혈당은 공복 140, 식후 180 정도로 안정됐고요. 가장 기쁜 건 아침에 눈 뜨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그분은 몸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만 먹으면 정말 나아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당분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빵이나 음료수나 과일 주스 같은 걸 하나씩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 공복 혈당을 매일 기록하면서 몸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과일은 달아서 혈당에 안 좋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모든 과일이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과일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게 자몽, 아보카도, 블루베리입니다. 이 과일들은 당분은 낮지만 대신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줍니다.
부산에 사는 최상호님은 아침마다 자몽 반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당뇨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넘었어요. 약도 꾸준히 먹고 식단도 조절했지만 식후 혈당이 항상 200을 넘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가 문제였어요. 밥 한 공기를 먹으면 어김없이 혈당이 치솟았거든요. 그분은 인터넷에서 자몽이 혈당에 좋다는 글을 보고 반신반의하면서 시도해 봤습니다. 처음엔 신맛 때문에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먹다 보니 입맛이 적응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분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혈당을 재봤더니 212였어요. 여전히 높긴 하지만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신기해서 계속 먹어봤죠. 2주 차에는 190대로 떨어졌고요. 한 달이 지나자 식후 혈당이 16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약도 그대로인데 과일 반쪽 먹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말이죠. 더 놀라운 건 피로감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아침 식사만 하면 눕고 싶을 정도로 졸렸는데 이젠 식사 후에도 활기가 있었어요. 그분은 정기검진 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뭔가 달라졌다고 하시더래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요즘 뭔가 다르게 하신 게 있냐고 물으셨고 그분은 자몽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도 좋은 선택이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 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분의 식후 혈당은 안정적으로 16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침 공복 혈당도 130대로 떨어졌고요. 무엇보다 그분이 기뻐하는 건 약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께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약을 조금 줄여볼 수도 있다고 하셨대요. 그분은 이제 자몽 없는 아침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항상 자몽을 쟁여두고 아침마다 반쪽씩 드세요. 가끔 신맛이 지겨울 때는 블루베리로 바꿔 드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과일 속에 숨어 있는 천연 성분은 우리 몸이 스스로 혈당을 다스리게 돕습니다. 여러분도 자몽이나 블루베리를 하루 한 번 식사 30분 전에 소량 섭취해 보세요. 너무 익은 과일보다는 신맛이 도는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과일이 효과가 있을까요? 자연 속엔 약보다 강력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자몽의 나린게닌, 사과의 펙틴 같은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이 잘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결국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고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합니다. 대전에 사는 오정희님은 새벽마다 혈당이 200이 넘었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갈증 때문에 깨서 물을 마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째 계속되던 일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도 늘 피곤했고 집안일도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새벽 혈당이 높은 건 몸이 밤사이 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으로는 조절이 쉽지 않다고 했죠. 그분은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블루베리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저녁 식사 후 한 줌씩 먹기 시작했어요. 물 한 컵과 함께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차이가 없었어요. 여전히 새벽에 갈증으로 깼고 혈당도 200 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먹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깨긴 했지만 갈증이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어요. 혈당을 재봤더니 190이었습니다. 여전히 높지만 확실히 떨어진 수치였죠. 이틀 뒤에는 180, 또 며칠 뒤에는 170까지 떨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새벽 혈당이 160대를 기록했어요. 그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블루베리 한 줌으로 나아지고 있었으니까요. 3주째 되던 날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숙면이었어요. 아침에 혈당을 재보니 150이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해요. 한 달 뒤에는 새벽 혈당이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140대를 유지했고 새벽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저녁 블루베리를 먹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 대략 30g 정도 드세요.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잠을 푹 자니 낮에 활력이 생겼고 집안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게 됐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열매 하나가 내 밤을 되돌려줬다고요. 몸이 제 기능을 되찾으면 혈당은 억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상태로 하루 한 줌만 드셔도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당분 섭취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자몽 섭취 전후 2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몽이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나아질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화한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내 몸이 금방 반응하더라고요. 전북 익산의 정문성님은 당뇨로 늘 졸리고 택시 운전 중 피곤에 시달렸습니다. 그분은 택시기사로 30년을 일했어요. 건강하고 튼튼한 편이었는데 60대 후반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갈증이 심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됐죠. 병원에 갔더니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이 250이 넘었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운전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져서 운전대를 잡기가 힘들었어요. 억지로 참으면서 운전했지만 위험천만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신호등 앞에서 깜빡 졸아서 뒷차가 경적을 울리기도 했어요. 그분은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큰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닐까 걱정됐죠. 생계를 위해 택시를 몰아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그렇다고 했어요. 약을 늘려보자고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골 손님 한 분이 아보카도를 추천해 줬습니다. 처음엔 아보카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마트에 가서 찾아봤는데 생긴 것도 낯설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하지만 워낙 절박했기 때문에 한번 사봤어요. 집에 와서 반으로 갈라 숟가락으로 떠먹었는데 맛이 이상했습니다. 달지도 시지도 않고 퍽퍽한 느낌이었죠. 그래도 꾸역꾸역 먹었어요. 아침마다 아보카도 반 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예전만큼 졸리지 않았어요. 오후 운행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2주 차에는 더 확실해졌어요. 식후 졸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혈당을 재보니 식후에 180 정도였어요. 예전엔 220까지 올라갔는데 확실히 낮아진 거죠. 3주가 지나자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하고 하루 종일 운전해도 피로가 덜했어요. 손님들도 그분이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아보카도를 먹습니다. 이제는 맛에도 익숙해져서 오히려 안 먹으면 허전할 정도예요. 혈당은 공복 140, 식후 170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운전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졸음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보카도 반 개가 내 일터를 되돌려줬다고요. 이런 사례를 보면 회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하루 한 끼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뇨는 끝난 병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몸의 신호입니다. 변화 전후로 혈당을 기록해서 자신만의 성공 그래프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거든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루 한 과일 챌린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혼자보다 함께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강릉에 사는 박성자님은 20년 동안 당뇨약을 먹었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가 54세였어요.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죠.
처음엔 한 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이 늘어났습니다. 5년 후엔 2알, 10년 후엔 3알이 됐어요. 약을 먹어도 혈당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복에 180, 식후엔 250까지 올라가기 일쑤였죠. 그분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합병증이 올까봐 두려웠어요. 주변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시력이 나빠지거나 신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분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병원에서는 약을 잘 먹고 운동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운동은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고 약은 계속 먹고 있는데도 효과가 없었죠. 그러던 중 딸이 건강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자몽이 혈당에 좋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딸이 자몽을 사다 주셔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쉬워서 먹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딸이 응원해줘서 계속 먹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혈당에 조금 변화가 보였어요. 공복이 170대로 떨어졌거든요. 신기해서 계속 먹었습니다. 식단도 조금씩 바꿔 나갔어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고 고기보다 생선을 자주 먹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공복 150, 식후 190 정도였어요. 6개월 후엔 공복 140, 식후 17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정기검진 때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많이 개선됐거든요. 선생님께서 요즘 뭐 하시냐고 물으셨고 그분은 자몽 이야기와 식단 변화를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도 좋은 방법이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면 약을 줄여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혈당은 공복 130, 식후 160 정도로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하나 줄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이 줄어든 거죠. 그분은 너무 기뻤어요. 약을 줄인 후에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몸도 훨씬 가벼워졌고요. 이제 그분은 매일 아침 자몽 한 조각을 드십니다. 20년 전 진단받았을 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고 하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루 한 조각 과일이 내 인생을 되돌려줬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과일 하나를 선택해 내일 아침 식탁에 올려보세요. 자몽이든 블루베리든 아보카도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약보다 좋은 습관을 매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혈당 수치를 적어보는 것도 좋고 식단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가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인 작은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당 분명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